네, 하람직한 커피의 김아람입니다. 제 채널 보시는 커피 덕후들은 다 아시죠? 나노포머라는 거예요. 나노포머. 이거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거품기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케아에서도 1,900원이면은 이렇게 거품 내는 거를 팔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파는데, 얘는 39달러. 그러니까 한 45,000원 정도 하겠죠? 지금, 정확하게 제가 환산해보진 않았지만 어쨌건 39달러 40불 정도 하는 거예요. 요렇게 라떼아트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곱게 거품을, 우유 거품을 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거품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한 달 정도를 라떼를 할 때 이것만 썼어요. 집에 꽤 괜찮은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는데도 그냥 이것만 써봤어요. 진짜 쓸만한지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어떤지, 이게 추천할 만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지난번에 첫 인상에 대한 영상도 올렸으니까 그거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오시면은 처음엔 얘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저희 애들이 옆에서 놀고 있는데 네. 밖으로 출동. 쇼파로 누가 빨리 가나 시합. 부러졌어? 이거 꾸기면 어떡해, 해봐. 근데 이거 테이프도 붙이면 돼. 태안이가 가서 붙여줘. 밖에 나가서 놀아. 뭐 여담이지만 커피 유튜버가 커피 티셔츠를 입고 뒤에 있는 미싱 스테이션이 보이는데, 이거 저거는 원래 이 방 자체가 제 방으로 만들려고 이제 막 컴퓨터도 갖다 놓고 여기 막 그 공구리 색깔 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벽지도 해놓고 이제 저만의 방을 만들려고 꾸몄는데 지금은 저희 아내의 미싱방이 됐어요. 미싱을 굉장히 헤비하게 해서 어쨌건 저보다 더 생산적이라 저의 방을 내줬습니다. 뭐 그건 여담이고. 무섭대 얘를 칵! 어떻게 죽었어. 누가 쇼파로 일찍 가나 시합 출동. 이 나노포머는 처음 보는 회사예요.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subminimal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글씨가 더 잘 보이나? subminimal이라는 회사고요.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샀습니다. 두 개 산 이유가 마음에 들면 하나 제가 갖고 하나만 나눔하려고. 어쨌건 그래서 제가 하나만 나눔할지 두 개를 다 나눔할지는 뒤에 영상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어쨌건 나눔을 하긴 할 거니까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란에다가 글을 올리면 거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 멤버십 분들한테 공유를 할게요.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만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이유를 지난번에도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제가 협찬이나 광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제품들을 구매해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저의 그 바이어스된 그 생각이 아니라, 바이어스된 게 한국말로 뭐지? 제가 이렇게 좀 한쪽으로 쏠린,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좋게 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 이런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들이 멤버십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구독자분들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어쨌건 멤버십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난다. 한 달 넘게 사용한 것 같아요. 그 사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스펙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스펙, 방수가 돼요. 그래서 그냥 물에다가 씻어도 됩니다. 이거 씻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방수가 되고 그건 정말 좋은 거죠. 이게 당연히 방수가 돼야겠죠. 그리고 이 샤프트라 그러죠. 여기 바가 되게 두꺼워요. 얘가 두께가 5mm 두께예요. 5mm 두께라서 제가 이케아에서 산 거품기 1,900원짜리 지금 안 팔 거예요. 그게 두 개나 있었는데 두 개 다 쓰다 보면은 이게 너무 얇다 보니까 휘어가지고, 이게 휘면 뭐가 되냐면, 지금 돌리면은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돌아가는지 안 보이죠? 이게 휘게 되면 덜컹덜컹 하면서 돌아요.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덜컹덜컹 하면서 돌면서 속도가 느려져요. 도는 반경이 넓으면 넓을수록 토크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피겨 스케이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하면서 스핀을 돌 때
막 팔을 벌리고 돌다가 점점 팔이나 다리를 모으면은 후루룩 빨리 도는 그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그것하고 같아요. 이게 휘어가지고 점점 이 반경이 이쪽에 축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가 더 느려져요. 그리고 이 나노 스크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나노 스크린이 두 개가 와요. 하나는 fine, 하나는 super fine 해갖고 저는 fine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어쨌건 그 텍스처를 바꿀 수 있다. 식감을 좀 바꿀 수 있다. 좀 고운 입자냐 두꺼운 입자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는 하이 스피드 임펠러라 그래요. 모터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데 모터 스피드에 대한 스펙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A 건전지 두 개를 사용하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AA 건전지 두 개를 사용해요. AA 건전지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 배터리 전압이 점점 떨어지면서 성능이 저하되겠죠. 그러면은 그 모터의 스피드는 이거는 뭐 왜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모터의 속도는 전압하고 비례해요. 전압이 낮아지면 모터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어떤 건전지를 쓰는지에 따라서 뭐 듀라셀을 쓰는지에 따라서 에너자이저를 쓰는지에 따라서 아마 전압이 살짝 차이가 날 거고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압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동일 전압을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가지고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전압 정류를 하질 않기 때문에 어쨌건 동일한 전압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스피드를 집어넣는 게 무의미하겠죠.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이걸 측정하는 것 자체가 돈이니까 안 했을 수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하이 스피드라고 되어 있지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 프로텍티브 케이스라고 있는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동을 할 때도 이렇게 꽂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셰프트가 휠겠다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들고 다닌다 그러면은 가방에 돌아다니다 이게 휠 수가 있는데 꼽아 놓고 다니게 되면 휠 걱정이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스펙 중에 하나가 이 월 마운트라 그래서 이걸 왜 스펙에 넣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건 이거로 그 커피 머신에다 붙여놓든지 벽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름다운 저의 커피 머신에다가 이런 끈적이는 걸 붙이지 않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사용합니다. 잘 서요. 그리고 AA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말로는 이걸로 60잔 정도 해도 된다 그래요. 저는 60잔 이상 했는데 아직도 잘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쨌건 이거는 뭐 사람 사용하는 거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지금 분명히 처음에 배터리를 넣었을 때보다 느려졌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쓸만해요. 조금 더 오랫동안 거품을 내면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건 쓸만합니다. 근데 저는 이 AA 건전지가 아니고 그 리튬 아이온으로 충전식 USB-C 충전이면 너무 좋겠어요. 요즘에 나오는 가전들은 그냥 다 USB-C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굳이 얘가 비싸지는 그 가격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것인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마 못 넣겠죠. 근데 저는 요즘에 나오는 전기식이다 휴대용이다 그러면 다 USB-C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걸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특허가 있고요. 그것도 스펙에 넣었네요. 그리고 얘는 BPA 프리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가 플라스틱이지만 뭐 발암물질이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러니까 플라스틱인 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거 발암물질 나올 것 같은데 환경 호르몬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FDA 스펙은 BPA 프리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지만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다라는 거를 못 믿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 연구하라고 FDA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식약청이 있는데 거기서 괜찮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식약청이 아니고 미국 FDA에서. 어쨌건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했는데 FDA가 승인했는데 못 믿으신다 그럼 전 어쩔 수 없지만 어쨌건 BPA 프리고 발암물질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라떼아트를 할 수 있었는지 일단 제 라떼아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 라떼아트 포기자였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포기할까 말까를 매일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사실 이유도 없어요. 저는 그냥 홈카페 하는 사람이고 카페를 차릴 생각도 없고 커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100% 취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라떼아트를 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커피만 맛있으면 돼요. 근데 하고 싶어요. 그냥 재밌어서 했어요. 심지어 제가 돈 들여서 개인 강습도 받았어요. 우든 템퍼님한테 3번이나 제가 개인 강습을 받았어요. 그 전과 후로 제 인생이 나눠질 정도예요. 형이상학적인 거를 막 그렸었는데, 제가 로제타를 계속 그리는데, 로제타를 어떻게 할지 한번, 로제타가 잘 나왔는지 한번 영상들을 보여드릴게요. 나 넘겨. 아씨.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보시다시피 제 스킬이 부족해서 그렇지 라떼아트는 잘 돼요. 잘 되는데, 이렇게 라떼아트를 하기 위해서 이전 첫인상 영상에서도 제가 했었는데, 사기 그릇에다가 뭐 도자기나 유리나 이런 데다가 그 전자레인지가 가능한 그릇에다가 우유를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유를 데펴서 다시 스팀 피처에 붓고 그거를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짧지 않아요. 저희 전자레인지가 오븐이랑 같이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전자레인지 기능이 별로예요. 그래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를 돌려야 했고, 만약에 그냥 제대로 전자레인지만 되는 거다 그럼 30초만 돌려도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닐 수도 있고, 더 적게 돌려도 될 수도 있고. 어쨌건 저희 거 전자레인지 굉장히 잘 안 되는 전자레인지 기준으로 30초에서 1분을 돌려야 하고, 그리고 돌린 다음에 스팀 피처에다가 붓고, 온도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스팀 피처에 붓고, 그거를 가지고 이거 돌려야 되는데, 이 버튼도 굉장히 단단하다. 이 버튼이 굉장히 단단해요. 이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누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립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서, 이게 힘들어서 20초를 버티기 힘들고, 20초 이상 버티기 힘들고요. 20초 이상 동안 스팀을 돌려야 되는데, 요렇게 잡으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돌릴 수는 있는데, 어쨌건 이것도 여성분들이 하기에, 좀 더 힘 약한 분들이 하기에는 제 생각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랫동안 붙잡고 있기가. 중간에 자꾸 끊기고. 그래서 이 버튼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그 워크플로우도 그렇게 좋진 않다. 왜냐면 전자레인지를 항상 써야 되는 거. 아니면은 그냥 냄비에다가 넣고 좀 가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냄비에 넣고 가열하다 보면은 또 너무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조심스럽죠. 어쨌건 광고나 이런 데 보면 20초면은 그 나노폼이 완성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가열하는 시간은 빼먹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거품을 만들게 되면 거품의 질은 상당히 좋아요. 거품의 질은 너무너무 좋고, 그걸 가지고 라떼 아트를 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냥 보통 머신을 했을 때 좀 더 같은 거품 두께에서도 좀 더 그 물이 좀 더 유동이 있다면, 얘는 같은 거품 두께라고 하면 얘가 좀 더 단단한, 나노폼을 썼을 때 좀 더 단단한, 그러겠죠. 물이 들어간 양이 없으니까. 스티밍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소량의 물이 섞이게 되는데, 스티밍을 하지 않고 그냥 거품만 내게 되면 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 우유 자체가 좀 더 펌하게 되겠죠. 좀 더 단단하고 좀 더 밀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게 무조건 장점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떼 아트만 두고 봤을 때 그 거품의 두께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그 유동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우유가 찰랑찰랑 하는 게 있어야 되는, 제가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단하기만 해서도 라떼아트가 그러니까 고운 라떼아트가 하기가 쉽진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 두께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 우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단해진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거품을 적게 내야 돼요. 그랬을 때 좀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라떼아트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도 막 난리를 하면서 정말 진짜 훌륭한 라떼아트를 할 건데, 저처럼 초보자들은 그냥 어쨌건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걸 어떤 사람들이 사야 되냐? 그 좋은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는 사람들은 살 필요가 없어요. 열교환식 보일러 이상이다. 스티밍하고 그리고 그 추출이 동시에 되는 거, 열교환식 보일러 이상이다. 그러니까 제 거 같은 로켓 지오또나 열교환식 보일러 아니면 듀얼 보일러 이런 거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거 안 사도 돼요. 근데 이런 열교환식 보일러나 듀얼 보일러 중에서도 스티밍 압력이 굉장히 딸리는 머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거품이 아무리 해도 좀 곱게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라떼아트에 욕심이 있다 그러면 사셔도 돼요. 그런 분들 이제 커피에 대해서 정말 이제 돈 쓸 각오도 되어 있고 벌써 돈도 썼어. 근데 그 내가 갖고 있는 머신이 스티밍이 좀 별로야. 그러면 라떼아트를 연습하고 싶어. 그러면 사도 돼요. 근데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진짜 커피에도 너무 열정이 있고 막 다 좋은 걸 사고 싶은데 좋은 머신을 못 샀어. 돈이 없어서. 내가 모두 경제 상황이 다 다를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이 정도밖에 없어서 좋은 머신을 못 샀어. 근데 나는 라떼아트 연습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사시면 돼요. 근데 좋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시거나 좋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살 수 있는, 이게 필요한 사람들의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 생각엔. 그냥 이템으로 갖고 있어도 되는데 굳이 이걸 사야 되는 사람은 어쨌건 에스프레소 머신에 큰 돈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지만 라떼아트에 열정적인 사람이 사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에 큰 돈을 투자하고 싶진 않지만 라떼아트를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 예를 들어서 가찌아 클래식 프로 정도면 라떼아트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안 사도 돼요. 추가 비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네스프레소다. 근데 내가 라떼아트에 열정적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라떼아트에만 열정적이고 커피에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이어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사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매뉴얼 머신 플레어만 갖고 있다, 아니면은 로봇만 갖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살 플레어 58만 갖고 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매뉴얼 머신만 있다 그러면 스티밍이 안 되겠죠. 그런 분들 중에서 라떼아트에 내가 열정적이다 그러면 사셔도 돼요. 근데 이거 말고 그 이지우 바리스타님도 했었고, 그리고 저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었던, 남자 커피님도 했었던 것 같은데, 많은 유튜버들이 보여줬던 프렌치 프레스를 가지고 그 스티밍을 하는 게 충분해요. 그게 더 저렴하고. 프렌치 프레스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손으로 하는 게 힘들어서 산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프렌치 프레스로도 충분히 그 마이크로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왜 그래? 맨날 울어서 얘만 와요. 그래, 이 나노포머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구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